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의문문을 만드는 거 우리 다시 한번 해보고 갈까? 만약에 주어가 여기 있고 동사가 여기 있어. 근데 동사가 뭐뭐 있었죠? 비동사가 있었고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었어. 그쵸?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 문장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비동사를 써서 만든 문장 만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You are busy 라는 게 있었죠. 근데 얘 의문문 어떻게 만들었어요?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 비동사를 문장 맨 앞으로 넣음으로써 Are you busy?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만들 수 있었죠. 근데 일반 동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You study 라는 문장이 있는 거야. 근데 얘를 의문문을 만들고 싶으면 우리는 맨 앞에 얘 그대로 놔두고 맨 앞에 do를 넣었었어. Do you study?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의문문은 여기서 이제 완성이야. 의문문은 완성을 했어요. 근데 사실 너는 바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너는 언제 바쁘니? 아니면은 너는 왜 바쁘니?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애들을 지금 붙이는 게 의문사라고 그래. 의문사는 크게 7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 who가 있고 무엇, what이 있고 which, 어느, when, 언제, where, 어디서, why, 왜, how,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을 의문사라고 그래. 그래서 이 의문사가 오는 위치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의문사는 모든 의문문, 우리 의문문 이렇게 만들었죠? 모든 의문문에 다 올 수가 있고 이 맨 앞자리에 넣어주면 돼. 맨 앞자리. 그래서 위에 보면은 Are you busy? 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는 왜 바빠? 라고 묻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why를 넣어주면 되겠죠? 왜에 해당하는. 그래서 Why are you busy?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일반 동사인 경우 Do you study? 라고 했어. 근데 너는 어디서 공부해?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에다가 Where do you study?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의문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의문사가 이렇게 있고 의문사 이렇게 있고 이 뒤에 동사에 따라서 좀 다른데 만약에 비동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비동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갔으니까 비동사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일반 동사가 있는 의문문일 경우에는 의문사 맨 앞에 넣어주고 그리고 의문사 여기 일반 동사는 의문문 만들 때 do가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do나 does 여기 들어간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지금 순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의문사 같은 경우에는 꼭 넣어줘야 되는 건 아니야. 얘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누구랑가, 언제가, 어디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싶을 때만 필요에 따라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각 의문사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who가 있는데 who 같은 경우는 누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분이나 이름, 관계 등을 물을 때 써요. 그래서 who is it? 그는 누구야? 라고 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의문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구체적인 걸 물으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누구야? 했는데 우리가 아니 이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yes나 no로 대답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얘기를 대답해서 해줘야 돼. 그래서 he's my brother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는 제 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누구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됐죠?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What? 무엇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직업이나 사물의 이름 등을 물을 때 무엇이야?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애죠. 그래서 여기서 what 들어가고 비동사 주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what is your name? 이라고 물어봤죠.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아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내 이름 뭐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my name is Michelle Michael 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보면 다음 의문사는 which예요.
얘의 뜻은 어느 것이라는 의미로 되기 때문에 뭐 정해진 이렇게 대상이 뭐 이렇게 있어. 대상이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캔디가 3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캔디들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이렇게 정해진 대상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do you like 이라고 했을 때 뭘 좋아해? 라는 의미인데 which do you like 이러면은 정해진 것 중에 어느 것이 좋아?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뒤에 나와 있어요. 얘랑 얘 중에 고르라고. blue or green? 이라고 물어봤어요, 얘가. 그러면은 대답을 해야겠죠, 이 중에 골라서. 그러면은 I like blue better. 나는 블루, 파란색이 더 좋아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which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 뭐 이거 중에 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경우에 많이 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의문사는 when, 언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나 날짜 등을 물을 때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는 공부를 하니? 라고 할 경우에 do you study? 이렇게 했었는데 너는 언제 공부하니? 라고 언제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when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when do you study?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 한번 문장 볼까요? When is your birthday? 라고 했어요. when 의문사 나왔고 비동사 나왔고 주어 나왔어요. 그래서 너의 생일은 언제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언제인지 대답해주면 돼요. 그래서 it's September 1st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의문사 볼게요. where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디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방금 do you study? 라고 했을 경우에 너는 공부를 하니? 였는데 아까는 when을 붙였을 경우 언제 공부해? 이런 의미였는데 where를 붙이면 어디서 공부해?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래서 where이 붙은 문장을 한번 보면 Where is my pencil? 이라고 했어요. 내 연필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어디 장소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장소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It's on the table. 이렇게 하면 테이블 위에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 요 what이랑 which, who 뒤에 명사가 오면 의문사는 얘가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what에서 what do you like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스포츠를 좋아해 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의문사는 형용사로서 쓰인 거다 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what이랑 which랑 whose 이 뒤에는 이렇게 명사가 와서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Which book are you looking for? 이러면 어떤 책을 찾고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의문사를 보면 이유를 물어보는 why예요. 왜라는 의미로 이유를 물을 때 쓰죠. 그래서 너는 왜 공부해?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까 맨 앞에 의문사를 넣을 때 why를 넣으면 되고 why do you study?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 한번 보면은 why 의문사 맨 처음 나왔고 지금 like 일반 동사니까 맨 앞에 do를 넣어줬죠. 의문문 만들 때. 그래서 why do you like cats? 라고 이유를 물어봤어. 왜 고양이 좋아해? 라고 했죠. 이런 경우 이유를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대답을 because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because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because they are very cute. 너무 귀엽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줬어요. 됐죠? 다음 거 넘어가 보면 how 같은 경우는 방법, 수단, 상태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do you study를 계속 가지고 왔는데 do you study? 라고 하면 공부해? 라는 의미인데 너 어떻게 공부해? 라고 할 경우에 내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그래서 묻고 싶으면 how do you study? 이런 식으로 지금 의문사를 붙여서 의문문 만들 수 있는데 이 문장 한번 볼게요. How do you go to school? 이라고 했어요. 넌 어떻게 학교를 가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I go to school by bus. 수단에 대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그쵸? 그래서 how는 이렇게 쓰면 되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서 얼마나 뭐뭐하니? 라는 거를 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너 몇 살이야? 라고 할 때 how 뒤에 old라는 형용사 붙여서 how old are you?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how old is he? 하면 그는 몇 살인가요? 얼마나 나이가 먹었나요? 라는 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얼만큼 긴가요? 그 영화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how many라고 하면 얼마나 그 개수가 많은지 물어볼 때 쓸 수 있고 how often이라고 하면은 이 often은 종종 자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너의 grandparents를 방문하니? 라고 해서 빈도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빈도수 아이고 글씨가 너무 좀 그러네요. 빈도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씁니다. How often 이런 거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요거 좀 엑서사이즈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너의 우산은 어디에 있니? 이래요. 너 우산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산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의문사 뭐였어요? Where이었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면은 Where is your raincoat?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그쵸? 다음 거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니? 무슨 일을 한대. 그러면 얘 지금 의문사 뭐 써줘야 돼요? 그치. What?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What does your father do? 이런 식으로 지금 의문사를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볼게요. What is this? 이거는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대답할 수 있는 게 이건 뭐야?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2번에 It is a keyboard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대답이 되겠고 두 번째 보면 Why were you late? 너는 왜 늦었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왜?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why로 물어보면 보통 이유를 물어본 거니까 답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because로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을 보면 B번에 because I woke up late 이런 식으로 지금 답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Exercise 3 볼게요. 너는 언제 돌아올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데 돌아올 수 있니? 라고 일단 물어봤어요. 의문사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태고 근데 얘가 대답하는 거 보니까 I can come back here next Saturday 라고 언제인지를 알려줬어. 시간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언제를 뜻하는 의문사 뭐죠? 그쵸? when이 되겠죠? 다음 거 볼게요. Does she spell her last name? 이라고 했어요. 성을 어떻게 spell이 동사로서 하나하나 철자를 대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어떻게 철자를 쓰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철자를 쓰니? 라고까지만 물어보면 솔직히 우리가 의문사가 뭔지 알 수 없죠. 근데 얘가 하나하나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당하는 how가 정답이 되겠죠. 됐죠? Exercise 4 가볼게요. 여기서도 의문사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의문사 필요한 거 넣어봐 라고 했어요. 의문사를 보통 알고 싶으면 대답을 좀 보면 돼요. 대답을. 그렇죠. 대답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면은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Does your mother do? 라고 했어요. 이건 보통 직업을 물을 때 쓰는 건데 밑에 거 한번 대답 볼까요? She works at a bank 라고 말을 했어요. 은행에서 일을 하셔 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어디서 일을 하시니? 혹은 어떤 일을 하시니? 얘가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직업 물을 때 우리가 What does your mother do? 이런 식으로 직업을 물을 때 쓰는 what이 들어가면 되겠고 다음 거 볼게요. Does the contest start? 라고 했어요. 컨테스트가 시작한대요. 근데 대답 보면 It starts tomorrow 라고 했어요. 내일 시작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언젠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when이 되겠죠. When does the contest start?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다음 거 보면 Is that dress? dress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대답 보니까 얼마라고 답을 말했어요. 그럼 우리 얼마인지 물어볼 때 어떻게 했었죠? 그죠? How much is that dress? 라고 물어보면 되고 그리고 대답을 is $200 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 자연스럽죠? 보면은 is the new bridge 라고 했어요. 그 새로운 다리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여기 대답한 거 보니까 it is 150 feet long 이라고 했어요. 얼만큼 길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how long 얼만큼 뭐뭐 한에 해당하는 애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exercise 6로 가보면 그는 어디에 사나요? 라고 했어요. 의문사 들어가 줘야겠죠. 의문사 위치는 맨 앞에. 그죠? 여기에 지금 의문사 들어가면 돼서 한번 보면은 Where does he live? 이런 식으로 지금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만들었고 다음 보면 저 친절한 소녀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누구 들어가죠. 누구에 해당하는 의문사 뭐죠? who가 되겠죠. 그래서 완성을 해보면 who 하고 비동사 나오고 주어 나왔죠. That kind girl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장을 완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지금 그 의문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 다음의 문장의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의문문이야. 부정의문문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너는 공부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 어디서 공부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사실 뭐 부정을 써서 물어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여러분한테 공부는 안 하니? 이런 식으로. 언제 공부할래? 공부는 안 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뭐뭐 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부정의문문이에요. 긍정의문문이 아니라 부정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뭐뭐 하지 않니? 라는 식으로. 그쵸? 그래서 부정의문은 동사의 부정형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응답은 대답하는 내용이 yes면 yes면 긍정이면 yes고 부정이면 no로 하는데 이게 진짜 한국어랑 완전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겁나 헷갈려. 이거 좀 어떻게 하는지 팁을 좀 이따 줄게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부정의문문 만들 때 그 동사의 부정형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하는데 모두 축약형으로 넣어줘야 돼. 맨 앞에 보여요? 여기 동사의 부정형으로 시작하되 축약형으로 넣어준 거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비동사가 들어간 애니까 aren't they family?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래는 are they family? 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가족이니?가 제일 자연스럽죠. 근데 아니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가족이 아니니?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동사의 부정형으로 축약형, 그것도 축약형으로 해서 aren't they family?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대답을 할 때 사실은 우리나라 말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들은 가족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들은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앞에 응, 아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넣죠? 그들은 가족이 아니니? 이라고 할 때에 그들이 가족이 아니면은 응, 그들은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아니, 그들은 가족이야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는 이 반대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내용을 봐. 가족이다. 가족이다 라는 이걸 묻고 싶은 거잖아요. 이 가족이 맞으면 무조건 yes로 해. 그러니까 얘를 부정으로 물어봤든 긍정으로 물어봤든 상관하지 말고 가족이 맞으면 yes, 가족이 아니면 no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대답 한번 보면은 yes they are 이러면 이거 해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 그들은 가족이야 이런 의미가 돼. 우리는 아니 가족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 내용이 맞으면 무조건 yes라고 해줘야 돼. 내용이 맞으면. 그쵸? 가족이면 yes라고 해주고 가족이 아니면 no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응 아니야 우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가족이 아니니까 그냥 no라고 해주고 they aren't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죠. 이해되죠? 밑에 것도 볼게요. Isn't he a teacher? 이라고 했어요. 그는 선생님이 아니니? 라고 했죠.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동사의 부정형으로 시작을 했고 근데 대답을 할 때 보면은 선생님이다. 이 내용을 묻고 싶은 거잖아요. 이 내용이 맞으면 yes, 틀리면 no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yes he is 라고 하면은 아니 선생님 맞아, 선생님이 맞아 이가 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no he isn't 라고 하면 선생님 아니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부정으로 물어보던 긍정으로 물어보던 얘네들은 대답 똑같이 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여기 두 개는 지금 비동사로 한 거죠. 여기 두 개는 지금 일반 동사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Don't you 일반 동사죠? Like soccer? 너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니? 라고 있어요. 축구 좋아하면 어떻게? 좋아하면 그 팩트,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 이거 자체가 맞으면 yes죠. 축구 좋아해 라고 하고 싶으면 yes I d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나 축구 안 좋아해 라고 하면 no I don't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리 부정으로 물어봐도 이런 식으로 사실인지 그게 맞는지 아닌지만 제대로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doesn't she love him?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니? 라고 부정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그녀가 그를 사랑한대. 그러면 맞는 거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yes라고 하면 돼요. Yes, she does. 그녀는 그를 사랑해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안 사랑해 라고 하고 싶으면 No, she doesn't 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말 때문이야. 응, 아니야. 이게 약간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부정의문문으로 했을 경우에 결국 얘가 묻고 싶은 게 뭔지를 긍정형으로 만들어 보고 걔가 맞으면 무조건 yes로 대답, 걔가 틀리면 no로 대답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Exercise 1 한번 해볼게요. 문장 보이죠? You walk to school. 너는 학교에 걸어간다. 여기 보이죠? 여기 지금 일반 동사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문장 자체를 의문문으로 만들면 Do you walk to school? 하면 되는데 우리는 부정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축약형으로 들어가서 Don't you walk to school? 이런 식으로 부정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They sing in a choir. 그들은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sing 일반 동사예요. 그러면 they가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붙이죠? do를 붙이면 되는데 얘는 부정으로 만들 거죠. 그러니까 축약형으로 Don't they sing in a choir?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쵸? 다음 거 가보면 Rick wears big glasses 라고 했어요. Rick은 전형적으로 남자 이름이야. 그럼 he겠죠. 그러면 보면 얘는 지금 의문문으로 만들면 원래는 do에 3인칭 단수니까 does를 붙여주고 부정으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축약형으로 doesn't Rick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Doesn't Rick wear big glasses?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거. Don't you like tomato pasta?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지금 대답하는 거 보니까 여기 보여요? I like cream pasta. 그럼 앞에 유추를 해봅시다. 얘는 지금 딴 거 좋아한대. 그러니까 나 이거 안 좋아해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부정으로 물어봤어. 부정으로 물어봤을 때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정이든 긍정이든 생각하지 말고 You like tomato pasta. 이거 자체가 맞으면 yes, 아니면 no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딴 거 좋아한대잖아. 그럼 no를 일단 해야 되겠죠. No 이렇게 한 다음에 I don't.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부정으로 물어보든 아니든 이것만 맞으면 아니, 이 사실 자체가 맞으면 yes, 틀리면 no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다음 거 볼게요. Aren't you Tom's sister? 너는 탐의 sister 아니니?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이거 아니니 뭐니 뭐 이게 상관없이 탐의 sister가 맞으면 yes로 대답하고 아니면 no로 대답하면 되는데 보세요. 여기 nice to meet you 라고 했어요. 이거 좀 문맥상 봤을 때 맞아, 만나서 반가워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럼 얘는 맞아 라고 대답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Yes, Tom's sister이 맞아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Yes, I am. Nice to meet you.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문장의 종류 중에 지금 명령문을 해볼 건데요. 지금 여태까지 뭐 물어보고 뭐 대답하고 이런 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명령문을 해볼 거야. 이게 명령문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명령이나 지시, 요청 등을 할 때예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공부해 이렇게 하는 것도 명령문이에요. 너 가, 학원 가 하는 것도 명령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할 때는 사실은 이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주어가 you일 수밖에 없어. 그쵸? 왜냐면 저기 쟤네들 뭐 이렇게 여러 명 있는데 나 혼자서 여기서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걔네가 내 명령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할 경우에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어가 you라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령문을 할 때 뭐뭐 해라 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you를 생략해요. 생략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안 써도 you야. 그쵸? 얘는 그래서 생략하고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이 돼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원래는 여기에 you가 들어간 게 맞아. You listen to your words 라고 하면 너는 내 말 들어 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서 you가 너무 당연하니까 listen to my words 라고 동사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도 원형으로. 그러면 내 말 들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원래 문장을 한번 써보면은 당연히 you라고 했죠? 너는 조용하다 라는 문장을 써보면 you are quiet죠. 근데 이 문장을 명령문으로 하고 싶은 거야. 너는 조용하다라는 거를 명령문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 동사 뭐죠? 여기 나온 얘야, 비동사. 비동사의 원형은 뭐죠? 비동사의 원형? 비이기 때문에 얘가 원형이 비예요. 얘는 지금 you랑 짝꿍을 맞추려고 형태를 바꾼 거지 원래는 비에서 출발하는 애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의 모든 원형은 비예요. am도 그렇고 are도 그렇고 is도 그렇고 얘들의 원형은 비야. 그래서 얘네들을 비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비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be quiet in the theater 이런 식으로 지금 명령문을 만들 수 있겠고 뭐 곧장 가서 왼쪽으로 돌아라 이렇게 할 때도 go straight and turn left 이런 식으로 문장의 맨 앞에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면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뭐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하지 마 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그만 봐, 유튜브 보지 마, 공부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겠죠? 공부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뭐뭐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얘를 부정 명령문이라고 하는데 얘 형태는 don't를 맨 앞에 붙여요. 이해되죠? 얘네들 앞에다가 여자리에다가 don't를 붙이고 동사 원형의 형태로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원래는 make a noise 이러면은 시끄럽게 해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싶으니까 맨 앞에 don't make a noise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다음 거 be late.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you are late예요. 너는 늦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너는 늦어 라고 명령을 하고 싶은 거야. 늦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얘 비동사죠. 비동사의 원형 형태 be를 맨 앞에 놓고 위치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써볼까요? 맨 앞에 be를 넣고 late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문장 맨 앞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할 경우에 긍정 명령문이 됐었죠. 그래서 이거는 얘의 뜻은 늦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를 늦지 마 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다가 don't만 넣어주는 거죠. Don't be late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늦지 마 for school again 다시는 학교 늦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마라 라고 할 경우에 쓰레기를 버리다 라는 의미의 throw를 동사 원형으로 넣어서 그 앞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don't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don't throw trash on the street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결국 이 명령이나 지시 뭐 이런 요청하는 대상이 you라고 했잖아요. you. 요거 같은 경우 보면은 일부러 좀 강조하기 위해 명령어 앞에 you를 넣기도 해요. 강조하려고 일부러. 원래는 be quiet만 해도 조용히 해 이 정도 되는데 딴 애들 말고 너 조용히 해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강조를 굳이 하고 싶어. 그러면 you be quiet 이런 식으로 you를 맨 앞에 넣는 거예요. 동사 원형인 거는 그대로 유지하죠. 그리고 조금 명령을 하되 약간 그래 주세요, 약간 조용히 해 주세요 이 정도로 좀 예의 바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please를 문장 앞이나 맨 끝에 넣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공손하게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exercise 보면은 긍정 명령문으로 만들래요. 문장 한번 볼까요? You wear a seat belt. 안전벨트를 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너 안전벨트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주어를 날리고 동사의 원형이 맨 첫 번째 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wear a seat belt 이런 식으로 하면 안전벨트 해 이런 명령문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부정 명령문으로 얘기를 해보래요. 얘 보면은 부정 명령문을 해보면 여기서 지금 you make me angry 보면은 너는 나를 화나게 한다 라는 의미인데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뭐뭐 하지 마라 그쵸? 그러면 주어는 일단 날리고 동사 원형이 오되 맨 앞에 뭐 왔었죠? don't를 붙였었어요. don't. 그래서 문장 보면 Don't make me angry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 exercise 2 볼게요. 보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래, 마라 이러면 뭐였죠? 부정명령문이었죠? 얘도 부정명령문을 한번 해보면 맨 앞에 뭐예요? don't 와야 되겠죠? 이게 1번으로 오고 그리고 동사의 원형 오면 되겠죠? 2번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하지 마라 이게 뒤에 오는 거죠? 그래서 얘 보면은 don't tell a lie 라고 하면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소금 좀 건네 라고 하는 사실은 명령에 해당하는데 주세요 라고 약간 공손함을 추가했어. 보면은 요건 조금 명령문이긴 하죠. 근데 건네주세요 라고 약간 공손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공손하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please를 맨 앞이나 뒤에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please pass me the salt. pass가 동사죠? 건네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please pass me the salt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pass me the salt 일단 명령문을 말을 해놓고 please를 맨 뒤에 붙일 수 있겠죠. 그죠? 이해되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명령문을 했는데 지금 여기부터는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안문이 뭐냐면 우리 놀래? 우리 노래방 갈래? 뭐 이런 식으로 뭐 할래? 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할래? 라고 하거나 우리 공부하지 말래? 라고 하거나 이렇게 권유하거나 제안하는 문장일 경우에 우리 제안문이라고 해요. 근데 영어에서 제안을 할 때 쓰이는 특유의 그런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좀 보면은 뭐 하자 라고 할 경우에 이거를 긍정 제안문이라고 하는데 맨 앞에 let's 하고 동사 원형 붙여주면 돼요. 너무 쉽죠? 그래서 원래는 take a break 이렇게만 쓰면은 쉬어 라는 명령문이 되겠죠. 왜냐면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 앞에 let's를 붙여주면 잠시 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잠시 쉽시다. 권유를 한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play basketball with them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let's를 앞에 붙였죠. 여기는 지금 뒤에는 계속 동사 원형 오고 있어요. 보이죠? 그리고 우리 북스토어 앞에서 만나자 라고 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 동사의 앞에 이 동사 하자 라는 의미의 let's를 붙여준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래서 다음은 근데 사실 우리 뭐뭐 하자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공부하지 말자. 우리 거기 가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뭐 하지 말자고 제안을 하거나 권유를 할 경우에 걔를 부정제안문이라고 하는데 얘는 여기 let's랑 동사 원형 사이에 not을 붙인다. 위치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let's not go outside. 우리 나가지 말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보면 let's not play basketball 이러면 우리 농구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let's not 여기 not 위치 계속 보고 있죠 let's not run around in the classroom 이러면은 교실에서 우리 뛰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let's 뭐뭐 하자 라고 하는 경우에는 참고로 why don't we 동사 원형으로도 쓸 수 있어요 같은 의미야. 좀 형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제안 권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선생님이 미국에서 살 때는 약간 let's도 많이 듣지만 why don't we 얘도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 둘 다 알아둘 필요가 있어. 뭐 시험에도 물론 자주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 let's have lunch 이러면 점심 먹자 라는 의미가 되는데 우리 점심 먹자 라는 먹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는 why don't we have lunch 이런 식으로 지금 점심을 먹자 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거 볼게요. exercise 보면은 hurry up 이러면 서둘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hurry up 이렇게만 쓰면은 서둘러 라는 명령문이 되는데 서두르지 말자 라고 뭐뭐 하지 말자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let's not hurry up 이런 식으로 지금 권유를 하되 하지 말자고 권유했어요. 그죠? 다음 거 저녁 먹으러 나가자 라고 했어요. 그냥 일반 그냥 긍정 권유죠. 제안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let's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et's go for dinn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exercise 2 보면 여기서 요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답을 한번 먼저 볼까요?
No, let's not.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t's very hot in here. 이러면 여기 너무 안에 더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그럼 뭐라고 물어봐야 자연스러울까? 창문 좀 닫자 라고 했더니 아 그러지 말자 여기 안에 너무 더워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보면 let's가 1번으로 와야겠죠. 그리고 동사 원형 그 뒤에 오고 뭐를에 해당하는 the window가 세 번째로 와서 보면 let's close the window 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문을 닫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let's. 다음 거 볼게요. 여기 지금 단어들이 나와 있고 대답을 한번 먼저 볼게요. Yes, let's. 그러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I'm very hungry. 난 너무 배가 고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order, let's, some spaghetti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order는 주문하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스파게티를 주문하자 라고 제안을 한 거죠. let's가 1번, 그죠? 동사 원형이 2번. 뭐뭐를 3번이 되겠죠? 그래서 let's order some spaghettis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거 넘어갈게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의문문을 앞에서 하긴 했어. 우리가 뭐 비동사일 경우 의문문에 뭐 비동사가 맨 앞으로 가고 뭐 일반 동사일 경우에 맨 앞에 do나 does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했는데 이 부가 의문문은 정식 의문문이 아니라 문장 맨 끝에 뭔가 부가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의문문이 아니라는 거는 약간 크게 물어보려고 쓰는 건 아니고 얘는 언제 쓰냐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을 하기 위한 의문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 궁금해서 너 뭐 언제 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이냐면 너 1시에 오지? 그치?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끝에 물어보는 애들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장 맨 뒤에 동사 2번이 먼저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주어 이런 식으로 옵니다. 문장 맨 끝에. 근데 얘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주절이 쭉 나와. 그리고 부가 의문문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주절이고 얘가 부가 의문문이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얘가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주절이 긍정문이야. 그럼 부가 의문문은 부정으로 해줘야 돼. 이해되죠? 만약에 주절이 부정문이야. 그러면 부가 의문문은 긍정으로 해줘야 돼요. 얘는 그냥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반대로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빵꾸가 뚫려 있고 여기 긍정문이 있어. 그럼 우리는 부정문으로 된 부가 의문문을 고르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한번 보면은 긍정문의 부가 의문문이라고 보면 주절이 긍정문이라는 소리예요. 주절이 긍정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면은 It's Tuesday라고 했어요. 화요일이다. 근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긍정문이죠? 그럼 얘는 부정이 와야 돼. 그렇지 않니?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주절의 동사랑 맞는 애의 부정 형태가 들어가줘야 돼. 여기서 isn't it?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부정 추각형 여기 들어가 줘야 되고 동사 앞에 주절에 있는 애 맞게 들어가 줘야 되고 주어가 이 자리에 오죠? 동사 먼저 오고 주어가 1번으로 온다는 거. 이 앞에가 주절이고 그쵸? 이 형태 잘 봐야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She buys some donuts for us 라고 있어요. 여기까지 주절이죠. 근데 여기서 일반 동사인 거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손에 가리고 여기서 일반 동사 나왔어. 그러면은 부가 의문문에서도 일반 동사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doesn't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she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긍정 있으니까 부정문으로 doesn't she? 그녀는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이해되죠? 다음 거 보면은 You can drive a car. 너는 차를 몰 수 있어. 운전을 할 줄 알아.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부가 의문문이 들어갔죠? 얘는 긍정이니까 지금 조동사가 나오면 조동사에 부정형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can you?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 할 수 있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부정으로 결국 이렇게 뒤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니? 뭐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니? 부정으로 물어보고 있어. 왜냐면 주절이 긍정이니까 뒤에가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당연히 붙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얘도 지금 대답할 때 이 그냥 내용, 이 내용 자체가 맞으면 yes,
아니면 no 하면 돼요. 얘 상관하지 말고. 대답할 때는 그냥 상관없이 내용이 긍정이면 그냥 yes 하면 되고 내용이 부정이면 no로 대답하면 됩니다. 그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우리 긍정 의문문을 했었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절이 이미 이렇게 돼 있고 부가 의문문이 여기 가잖아요. 부가 의문문이 여기 이렇게 붙는데 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주절이 부정인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he isn't diligent. 그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부정이면 여기는 긍정으로 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is he? 이런 식으로 여기 동사도 그대로 맞춰줘야겠죠? is 비동사로 해줬으니까 여기도 is he? 이런 식으로 동사 주어 이렇게 와줘야 되고 이해되죠? 그리고 and doesn't like carrots 이거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그쵸? and는 뭐 she로 볼 수 있겠죠? 여자 이름 she 그러니까 and는 당근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그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끝에 그랬을 때 여기는 일반 동사 받는 does로 넣어주고 주어 여기 sh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보면 여기 좀 조동사 나왔어. 그래서 주어가 you can speak Spanish라고 했어요. 너는 스페인어를 못하지? 라고 얘기를 하고 그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에 긍정형인 can이 오고 can이 두 번째 자리에 온 건데 원래 이게 1번에 오고 주어가 이렇게 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이해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앞에 여기 긍정문 이렇게 돼 있고 긍정이면 부정을 쓴다고 했고 부정이면 긍정을 쓴다고 했어.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디였죠? 여기서 보면은 좀 주의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 얘가 약간 명령문이잖아요. 주절이 명령문이잖아. 그러면 부가의문문 좀 편해. 무조건 yes 써주면 돼요. Will you? 이렇게. 그럴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come to school on time. 학교 제 시간에 와. 명령문이 됐죠. 여기 동사 원형으로 바로 대뜸 시작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부가의문문 만들 때 will you?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거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럴 거지? 보면은 여기서도 don't ride a motorcycle 이라고 했어요. 오토바이를 타지 마. 라고 명령문이 나왔죠? 그럴 거지? will you? 지금 보여요? 여기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이 그냥 둘 다 will you 써줬어. 그죠? 이거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제안할 때 let's, 제안문 할 때 let's를 썼었죠. 근데 그때는 그럴까요? 라고 하는 shall we를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짝꿍이에요. 이렇게 짝꿍 이렇게 그래서 let's로 시작하는 거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이 부가의문문은 shall we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면 look both ways 이런 식으로 됐어요. 얘 지금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 그죠? 근데 그 말인즉슨 명령문이란 뜻이죠? 명령. 그거 우리 부가의문문 어떻게 썼었어요? 그쵸. 얘 같은 경우는 will you? 그럴 거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she likes her new job 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녀의 새로운 직업을 좋아해 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긍정이야. 그럼 우리 부가의문문 때 여기 어떻게 와줘야 돼? 부정이 와줘야겠죠. 부정문이 부정으로 와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지금 일반 동사의 3인칭 단수죠. 그럼 일반 동사 3인칭 단수 대신 받는 애 뭐죠? 그치. 얘 같은 경우는 doesn't로 와줘야 되겠죠. doesn't she? 이렇게 와줘야 되겠죠. 이해되죠? Exercise 2 가볼게요. 여기서 틀린 부분을 찾는 거예요. 보면은 they can pass the exam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여기가 지금 보면 여기 지금 긍정이죠. 긍정이 왔어. 그럼 여기 뭐 와야 돼? 부정이 와줘야 돼. 그들은 통과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동사니까 여기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 뒤에 can이, can't they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쵸? 다음 거 볼게요. Max는 일한다 at the hospital 병원에서 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긍정이 또 왔어. 그럼 여기도 부정이 와야 되겠죠. 근데 일반 동사고 Max는 he에 해당하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doesn't he? 이런 식으로 와줘야 되겠죠. 다음으로 감탄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탄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그러면 날씨가 너무 춥구나. 이런 식으로 뭐뭐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뭔가 추운 거를 뭔가 좀 감탄하면서 얘기하는 거,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게 감탄문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감탄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what으로 시작하는 애가 있고 how로 시작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가 뭐 순서가 막 이렇게 있어. 그거를 지금 같이 쓰면서 외울 거예요. 지금 써줄 테니까 같이 써요. what. 감탄문 경우에는 what a, 형, 명, 주, 동 이렇게 외우면 되고 how 감탄문 경우에는 how, 형, 주, 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what으로 시작하는 애는 what a 혁명주동 이렇게 되고 how로 시작하는 애는 how 형주동 이렇게 된다. 일단은 순서를 먼저 외우고 갈 거예요. what a 혁명주동, how 형주동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기쁨이나 슬픔, 놀라움 등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이런 감탄문을 쓰면 되는데 첫 번째로 what. what으로 시작하는 애예요. what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what a 혁명주동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you have a very nice car 이러면은 너는 매우 멋진 자동차를 가졌다 이건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와, 너 차 진짜 좋다. 정말 좋은 차를 가졌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what을 일단 써줘. what 하고 하고 형용사 어딨죠? 형용사 nice 명 그리고 주어 동사 이게 주동 이렇게 오면 되겠죠. what a 혁명 주동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너는 정말 좋은 차를 가지고 있구나.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차구나.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감탄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할 거예요.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 very 어디 갔어요?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이 very 같은 경우는 강조를 하는 애기 때문에 이 감탄문의 형태를 띠는 한 매우 이미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very 같은 애들은 이렇게 빼고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만, 그쵸? 정말 좋은 차구나. 너가 가지고 있는 건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서도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거 보세요. 이 차는 이 나이스한 카 있잖아요. 이 차는 지금 한 개란 말이야. very nice car. 그러니까 차가 하나란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what a nice car 하면서 어가 들어갔어요. 한 개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차들이 정말 멋지구나.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차가 한 개가 아닌 거야.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 cars가 되면서 어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what nice cars you have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같은 경우는 이 명사가 한 개일 경우엔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한 개가 아니고 뭐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어는 안 넣어줘도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보면은 what, 형, 명 들어갔죠? 여기서는 어가 안 들어가도 돼요. 왜냐? 인형이 여러 개거든. 그래서 정말 예쁜 인형들이구나 라고 할 때 what, 형, 명, 주동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정말 예쁜 어찌나 예쁜 인형들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나 예쁜 인형들인지 이렇게 감탄문이 된 거예요. 요게 what 감탄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감탄문을 할 수 있는 게 한 개 더 있다고 했죠. how를 써서 감탄문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how 어떻게 썼었죠? how, 형, 주동 이렇게 썼었어요. 이 형용사 자리에는 사실 부사가 와도 돼요. 부사가 와도 되는데 보통 형용사가 오니까 이렇게 외워놓고 부사도 올 수 있지 이렇게 추가로 외워주면 되고 보면은 the man is very tall 그 남자는 굉장히 키가 크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very가 매우라는 강조의 의미인데 감탄문으로 바꾸면서 very는 안 넣어줘도 되고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how 그리고 형용사 어딨죠? 형 들어갔죠? 그리고 주어 동사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주동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찌나 키가 큰 남잔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도 보면은 그 여자는 달리는데 매우 빠르게 다른다 인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she runs very fast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부사죠. 근데 여기 자리에 부사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 한번 바꿔볼까? 얘 한번 바꿔보면 how
fast. how 넣고 형용사 부사 넣었죠? fast 넣고 주동 하면 돼요. she runs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how 형용사 자리에 부사 들어갔고 주동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what 감탄문, how 감탄문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what어형 주동, how형 주동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막 바꿔서 뭔가 더 그 상태를 강조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쵸? 근데 이거 감탄문의 위치가 막 이래저래 바뀌고 막 이러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영어는 굉장히 직관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을 앞에 다 일단 얘기하는 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내가 너무 이 차가 나이스하다는 걸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very를 써도 강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앞에 일단 very nice car이라는 걸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빼서 뭔가 형태 변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감탄문은 이렇게 만들고 순서 외우고 그리고 보면은 이건 아까 설명했죠? 여기 보면은 what 감탄문이나 how 감탄문 같은 경우는 결국 아까 말했잖아요. 너 진짜 좋은 차 가지고 있다. 와, 차가 어찌나 좋은지 이거를 말을 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you have 같은 경우는 만약에 크게 필요 없으면 이 주어 동사 정도는 뺄 수도 있어요.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얘니까. 그쵸? 그래서 주어 동사가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좀 써놓고 가봅시다 또. what 어는 빠질 수도 있고 형, 명, 주, 동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how, 형, 주, 동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우리는 외웠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문장을 감탄문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what절로 what 감탄문으로 만들래요. 그러면 한번 해보면 what 하고 나왔죠?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very 같은 애들은 빼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미 강조니까 이 위치를 막 바꿈으로써 그리고 형용사 그럼 이제 what easy 하고 명사 job 주동 it is 뭐 이거는 볼까요? it is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고 여기는 e로 시작하니까 n을 넣어주면 되겠죠? 보면은 what an easy job 이러고 it is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주어 동사는 크게 의미 없으면 빠져도 된다. what an easy job 이렇게 하면 와 진짜 쉬운 일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다음 거 보면 they are very long pencils 이라고 있어요. very 같은 경우는 이미 강조니까 빠져도 되고 what 감탄문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죠. 한번 해보면 what 하고 얘 어를 늘려니까 얘가 여러 개인 거가 이게 여러 개인 펜슬이 긴 거를 강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pencils 들어가면 되고 어는 왜 안 들어가요? 펜슬이 여러 개니까 그죠? what 형 명사 어디 갔어? 형용사 여기 먼저 들어가 있죠? 그랬어. 선생님도 헷갈리니까 여러분도 꼭 써놓고 해요 옆에다. 여기서 형용사 어는 안 넣고 형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명 들어가고 주동 they ar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넣어보면 what long pencils they are 이렇게 되고 they are는 크게 의미 없으면 빠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밑에 exercise 2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너무 어리석어요. 어찌나 어리석은지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how로 만들어 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됐었어요? how, 형, 주동 여기는 부사도 가끔 들어갈 수 있다고 했고 그죠? 그래서 보면은 how가 1번으로 들어가고 형용사 어디 있어요? 형용사 여기 있죠? 형 두 번째 들어가고 주동 하면 되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한번 쭉쭉쭉 바꿔보면 how stupid they are 이런 식으로 어찌나 그들이 어리석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거 이 문제는 참 쉽구나 이 어찌나 쉬운지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감탄문 만들고 싶은 거야. 이거 how로 만들래. 또 넣어볼게요. how가 1번이죠? 1번 그리고 여기 지금 형용사 2번 그리고
이 문제가 이러니까 지금 3번 뭐 이거는 뭐 4번이 easy 정도 되겠죠? 동사가 여기 빠졌네요. 넣어보면 How easy this problem is 이런 식으로 지금 간편문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